잠시 뒤에 무엇이 있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검찰 출석. 돈 받은 의원도 줄 소환 예고입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보는 저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실까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 여러분께 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나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되어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은 4월 22일 파리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 소환하여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의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살합니다. 쫄지 맙시다. 헌법이 부여한 방어권과 저항권으로 헌법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갑시다.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로 사법 판단을 좌우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변호사의 탄핵을 거쳐 검증된 증거로 유무죄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 따라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 회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의입니다.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죽은 고기를 찾아다닙니다.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별건 수사로 협박하여 진술을 조작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를 가지고 특수검사가 인지수사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말한 대로 저절로 드러난 증거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12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양면적 구속력, 즉 법을 집행하는 세력에게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 폭력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석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으로 포함 변호사로 탈바꿈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산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폭력의 독점체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국민 서민들은 스스로 그 가해자에 대해서 보복 응징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국가가 나 대신 그 가해자를 수사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야당 인사나 국민들이 집권 세력을 고소, 고발하면 고발인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배당도 하지 않습니다. 가세현 등 수많은 극우 단체의 사회적 테러에 가까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저도 고소, 고발을 해놨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바로 언론기관, 기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폭력.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첫 검찰 조사를 받으러 지금 중앙지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좀 내용을 쭉 같이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일단 내가 파리에서 8개월 만에 왔는데 이제야 나를 불렀다. 그동안 이 나를 부르라고 했는데 부르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어떤 이 뭐 조작 수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기획 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 수사에 내가 당당히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사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나는 재판으로 무죄를 증명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말들을 좀 써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를 품에서 꺼내서 한 장 넘기고 지금 2장째 읽고 있습니다. 2장인지 3장인지 4장인지는 아직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나는 조사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온 거다.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얘기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임재화 변호사님. 지금 나는 검사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앞에서 나 불러달라 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왜 자꾸 불러달라고 하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적인 이제 의견을 지금 발표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송영길 대표, 전 대표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네. 주로 쭉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검사 수사가 부당하고 이것은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인데 우선은 이미 이제 관련자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돼 있고 네. 또 이정근 부총장도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사정들이 다 지금 노출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실체 진실과 관련해서 전혀 근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과도하다 일단 생각은 들고요. 아까 뭐 의견문에서 보면 검사의 피신 조서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묵비권 행사하겠다. 네.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 따라서는 말씀대로 휴지가 됩니다. 네. 다만 그것이 또 탄핵 증거로도 사용이 됩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했는데 왜 지금 딴 얘기하느냐. 아주 고도의 변호 전략이고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네. 적절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우리 송영길 전 대표한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지금 영장 청구에 빌미를 쉽게 줄 수 있는 네. 법정에서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차원인 거지 뭐 그밖에 달리 해석을 할 부분은 아닌 거고 다만 어떤 검찰 조사에 있어서 전략 측면으로 본다면 뭐 맞는 태도일 수 있다. 하지만 조상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하지만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나중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이 좀 오히려 역효과로 부메랑이 돼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혐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그다지 큰 건 아니에요. 전체 수가 7천만 원이고 네. 그 예전에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곽상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게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네. 벌금이 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실제로 양형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걸 구속할 사안이냐 그것도 이제 최종이고 그 윗단을 수사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른바 요 사건 수사하면서 또 별건으로 수사한 게 있어요. 예, 역시나처럼 검찰은 또 탈탈 털다 보니까 이제 별건으로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먹사연. 외곽 연구소, 예, 네. 먹사연이라고도 주로 부르죠. 그 먹사연의 먹사연을 이렇게 매개체로 써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걸 또 수사를 했거든요. 그 수사가 아마 만약에 신병 처리와 관련돼서 뭔가 액션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판가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는 특별히 아직은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정치자금법 자체가 돈 봉투 의혹 자체보다는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그 외곽 조직인 먹사연이 뭔가 먹사연을 통해서 뒤로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게 오히려 논란이 되려면 될 수 있는데 그거가 아직 드러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임 변호사님. 예, 뭐
송 변호사님 말씀도 조 변호사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질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뇌물성이냐, 네. 단순 정빙 미스냐 그 차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이 사건은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곽상도 사건이 이 사건보다는 훨씬 재질이 안 좋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정황들은 있어요. 네. 오히려. 근데 이 건은 단순히 지금 그 대선 그것도 저기 뭐야 당대표 선거, 네. 당내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 일부 당내 인사들에 대해 실비 보전 차원에서 뿌려진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판례들이 많아요. 뭐 박기태 전 그 대표라든가 과거 판례들이 비춰봤을 때 벌금을 넘어서 선고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중한가 안 중한가 죄질이 좋냐 안 좋냐를 지금 두 분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거나 이게 지금 기소된 사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저희 첫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죠. 지금 중앙지검 앞입니다. 아마도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9시에 잠시 뒤 한 24분쯤 뒤에 첫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오늘 첫 조사이긴 합니다만 바로 저 자리에 오늘 처음 쓴 건 아니죠. 앞서서 2번의 기자회견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자회견 같이 보고 오실까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를 가지고 소환해서 서울중앙지검 부패 수사 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나 불러라. 그러다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는 얘기가 아까 임조아 변호사님은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상일 위원님. 근데 지금 뭐 본인도 뭐 나는 싸우러 가는 거다라고 정치적인 이런 언어를 쓰긴 했거든요. 그 정치적인 언어를 쓴다고 하면 직접 조사 받으러 가서 말과 논리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침묵을 택한 거는 좀 의외다 싶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 대한 불신이고요. 불신 자체가 너무 확고해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쓰이는 어떤 조서가 네. 굉장히 안 좋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판사 앞에 가서 직접 그 공방을 하겠다, 네.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건 뭐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사하라고 왜 갔느냐 이 부분은 쇼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말씀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좀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만 교통 위반을 한 게 아니라 저기 교통 위반하는 차들이 다 많이 많은데. 보이는데 수두룩빽빽인데 왜 나만 잡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찰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네. 딱지를 떼러 저한테만 온단 말이에요. 경찰 4명이. 근데 저 교통위반 딱지 떼려고 경찰 4명이 저한테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치 지금 경찰이 4명이 있는데 나한테 딱지만 떼기 위해서 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표적 있다. 수사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송영길 대표 개인적으로는 저런 일관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너무 강한 단어를 쓰면서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는 크게 도움이 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전당대회 뭐 그 정치자금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정선거 사건이거든요. 이게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건 뭐냐? 굉장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죄질이 그냥 정치자금법에서 뭐 따지는 양형이 낮다 이런 게 아니라 죄질이 다 나쁜 겁니다. 이거는. 예. 네. 지금 사실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건 죄질이 나쁜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과거에 얘기했던 걸 본인이 뒤집은 것도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앞서서 이 나를 빨리 부르시오라고 했었던 그 기자회견 한 얘기가 저를 빨리 불러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상호 변호사님, 네. 오늘 묵비권을 행사하면 검찰은 바로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부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 번 더 부를 이유는 없죠. 보통 오늘이 끝일 거다. 예,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게 조사량이 너무 많아서 네. 두 번을 부른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압축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그다음에 보통은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엔 네. 조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예요. 만약에 영장 청구 계획이 있다면. 네. 근데 그 뭐 지금 만약에 이걸 조사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위에 뭐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종착지잖아요. 네. 그럼 종착지에 대해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밑에 그러면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밑에 완전히 그 기초조사를 최대한 다져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올라가서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는 것도 아마 검찰에서는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네. 아마 영장 청구 계획이 있다면 바로 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처럼 지금 결국 이 뭐 돈봉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착지가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로 보고 있다면 뭐 추가로 한 번 더 부를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럼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근데 이 구속영장 청구 아까 말을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 좀 예상을 한 것 같죠. 근데 예상을 한 이 송영길 전 대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드디어 8일 날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만약에 검찰이 12월 안에 저의 수사를 종결하고 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할지 뭐 무혐의 처분할 리는 없을 거고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만약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수사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안에는 오기 때문에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만약에 검찰이 12월 안에 나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러면서 어떤 이 시간상 요 계획을 쭉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임주아 변호사님, 검찰 조사에서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영장을 어떻게 기각을 시킨다는 것이냐. 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네.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네. 증거인멸 요 세 가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하는 그 기준은 네. 실제로 이 사건이 중하냐 안 하냐 이게 사실 가장 이렇게 키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네. 판사들 속마음은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얼만큼 중요한 사안이냐 그렇게 보면 지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선거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살포됐던 거고 또 실제로 살포한 전달했던 그 윤관석 의원이 구속도 된 마당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게 네. 송영길 구속 영장에 아주 중대하게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말씀은 전에 하시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조금 어렵겠나 이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면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된 걸 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상우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는 뭐 약간 뭐 당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영장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송 전 대표 얘기처럼 기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부인을 하게 되면 사다리가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장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혐의가 소명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할 사안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 일단은 구속시켜 놓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그런 수사 방식에 법원이 좀 동조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최종 종착지인 사건의 경우에는 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최종적인 신중한 판단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국에는 남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는 있지만 저분이 네. 무슨 도주료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증거인멸은 지위에 비춰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그 판사들의 생각은 이게 정말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박해두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사항이 제일 큰데 과연 이게 중대한 범죄냐?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희태 저기 한나라당 대표였죠. 네. 그때도 이게 똑같은 이 경산 돈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고승덕 의원의 얘기로 나왔었죠. 그렇죠. 고승덕 전 의원의 얘기가 네.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벌금형으로 끝났나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곽상도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 경우에 5천만 원, 이거하고 2천만 원 차이 나는데 그 5천만 그러므로 원 구속이 안 될 것이다. 결국 800만 원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이고 그 범죄의 중대성은 별건 수사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그렇게 구속이 될 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구속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나뉘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뭐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사안은 좀 계속 쭉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네. 별건 뇌물 사건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뇌물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양형도 굉장히 세고. 네. 근데 이 정치자금법 특히 이 당내 경선과 관련된 돈봉투 문제만 가지고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니 살짝 약간 여지를 좀 남겨두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정치자금법은 그렇지만 먹사형 관련한 건 나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막판에 붙이셨어요.